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인 상담 3주차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는 공감과 감정 반영이라는 상담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릴 거고요. 이 공감과 감정 반영은 상담에서 정말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물론 여러분이 이번 학기에 배우실 상담의 기술들이 뭐 어느 것 하나 안 중요한 게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상담자로서 정말 잘 해야 하는 그러니까 뭐 전체 기술 중에 제일 중요한 기술 두세 가지를 꼽는다면 그 중에 하나는 이 공감과 감정 반영 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온라인으로 수업하게 돼서 좀 아쉽긴 하네요. 네,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한 여성이 미래가 두려워요. 건강에 대한 불안이 늘 있는 편이에요. 아빠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그래요. 아빠는 건강하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암에 걸려 돌아가셨어요. 이런 얘기를 상담에 와서 했다고 해봅시다. 이 안에 좀 어떤 감정들이 들어있나요? 일단 내담자가 감정을 되게 잘 표현을 해줬어요. 두렵다. 불안하다. 그러니까 이 내담자는 아빠의 죽음 이후에 나도 그런 병에 걸리지 않을까? 나도 곧 죽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건강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생겨난 거죠. 이랬을 때 이 내담자한테 바로 조언을 할 수도 있죠. 누구씨, 그렇게 생각하는 건 누구씨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더 이상 그 건강에 대해서 하시는 걱정을 멈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내담자로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인 상담자가 조언을 했다.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뭐 맞는 말인 건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을 듣고 내 마음이 좀 풀리거나 안심이 되거나 진정이 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상담자가 누구씨 정말 지금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있으시군요. 그 마음 때문에 많이 힘드시겠어요. 이 말을 듣게 되면 그 두려움과 불안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위안이 되고 마음이 좀 진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상담은 어떤 그 사람의 변화를 갖게 하는데 목표가 있긴 하지만 조언하고 뭐 해석해주고 직면해주고 이렇게 해서만 변화가 일어나진 않습니다. 일단 이 사람이 변화를 향해서 갈 수 있을 만큼 힘을 줘야 돼요. 힘을 준 다음에 조언이나 해석을 줘야 이 사람이 그 힘을 가지고 그걸 해나가지, 힘을 안 준 상태에서 조언하고 이렇게 해보세요. 당신은 이래서 이렇군요. 해석하는 거는 간혹 그게 가능한 내담자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내담자들은 그게 별로 효과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담자에게 공감, 내담자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내담자들에게 솔루션을 줘야 될 때도 있지만 항상 먼저는 공감이에요. 그래서 선 공감, 후 조언 이렇게 저는 많이 얘기를 하는데 조언을 하려도 일단 공감부터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는 일상적으로도 되게 유용해요. 꼭 여러분이 누구 친구를 상담해주는 상황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상담자, 내담자처럼 상담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친구들이 나 요새 이런 게 고민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 이렇게 해봐 하고 바로 하기 전에 먼저 공감을 넣고 나서 조언을 해주란 말이에요. 그럼 훨씬 효과가 좋아요. 그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물어보면 선 공감, 후 조언 이게 딱 나올 정도로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걸 딱 각인을 딱 갖고 있으면 좋겠어요. 자, 읽어볼게요. 치료에서 눈에 띄게 변화하는 내담자들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감정과 더욱 가까워지지만 이와 동시에 황홀한 감정과도 더 생생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된다. 분노를 더 분명히 느끼며 사랑이란 감정 또한 그러하다. 두려움은 그들이 좀 더 깊이 아는 경험이지만 용기 또한 그러하다. 제가 좋아하는 칼 로저스가 한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받게 되면 내담자들은 자신의 감정과 더 친해지게 됩니다. 그전에는 감정을 느끼는 게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 많이 억압을 하고 살아요. 아니면 인지적으로 주지화시키고 방어기제를 발동시키고 이렇게 사는데, 이게 상담을 받다 보면 내담자에게 계속 당신의 감정은 무엇인가요? 이런 감정을 느끼셨겠네요. 감정을 계속 느끼게, 알아차리게 연습을 시킵니다. 그런 이유는 우리가 감정을, 우울하거나 힘든 감정 하나만 억압하면 대신 긍정적인 감정도 못 느끼게 돼요. 근데 감정이라는 건 피해봤자 완전히 피할 수도 없고요. 감정을 느껴봤자 그 감정은 고통을 주지만 또 사그라들어요. 이걸 안 느끼려고 피해 다니느라고 마음의 고통이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이나 치료를 받으면 부정적인 감정도 더 잘 느끼게 되는데, 동시에 긍정적인 감정도 더 잘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중에 하나는 감정을 생생하게 잘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의아할 수도 있죠. 아니, 감정을 느껴봤자 기복만 있고 힘든데 왜 느껴야 돼? 사실 감정이라는 건 우리를 되게 삶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신호예요. 내가 분노를 느끼는 건 나를 지키라는 신호고요. 내가 두려움을 느끼는 건 저건 내가 피해야 돼 라는 걸 알려주는 건데, 사람들은 이거를 신호로 보는 게 아니라 얘는 날 힘들게 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피하고 싶죠. 근데 실제적으로 감정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되게 잘 알아차려서 내가 잘 적응하는데 오히려 활용해야 되는 존재가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얘기할 특히 이 공감과 감정 반영은 이 감정을 내담자가 더 잘 알아차리게 해주고 풍부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밑에 거 보면 큰 꿈을 품은 배우 타일러는 교통사고를 당해 불구자가 되고 다시는 연기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상담자는 타일러가 내면에 일어나는 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감정 반영을 활용하였다. 어떻게 반영을 했나 봅시다. 당신은 더 이상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게 되어 분노를 느끼고 있군요. 사람들이 당신을 비웃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당신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군요. 자, 이게 뭐예요? 그 사람 마음에서 감정을 알아차려주는 거예요. 너 이러이런 마음에 이러이런 감정이 들었구나. 그게 감정 반영입니다. 자, 사실 이 타일러는 막 분노를 표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화가 났어요 라고 말을 할 줄 몰랐고 저 두려워요 라고 말을 할 줄 몰랐어요. 근데 상담자가 타일러가 얘기하는 거, 타일러의 상황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타일러에게 반영을 해주는 거죠. 누구 씨는 이래이래해서 분노를 느끼는군요. 누구 씨는 이래이래해서 두렵지 않나요? 이렇게. 그럼 타일러는 자신이 느끼지 못하거나 억압했던 감정을 접촉해서 느끼고, 그 감정을 느끼게 되면 나에 대해서 이해를 해요. 아, 내가 지금 두려워서 이랬구나. 내가 지금 화가 나서 이랬구나. 그러면서 자신이 두렵고 화나서 했던 그런 생각들, 근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고통스러운 생각들이라던가 어떤 행동들, 이런 것들을 좀 바꿔나갈 수 있게 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당신은 느끼시나요? 상담에서 진짜 많이 하는 말이에요. 물론 이건 우린 영어로 하진 않죠. 한국에서 상담을 하니까 지금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떤 감정을 느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죠. 먼저 이제 공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서 감정 반영을 얘기를 할 건데요. 공감부터 보면, 자, 공감이라는 건 상담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도 일상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거고요. 공감은 보편적인 현상이고 상담자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사람들이랑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려면 필수적인 능력이고 태도예요. 그래서 이거는 상담에서만 쓰이는 고유 개념이 아니라는 걸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감이 어렵지 않은 것이다. 일반적인 사람들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런데 이제 상담을 처음 시작하는 초보 수련생 분들은 저 공감이 너무 어려워요. 공감을 못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건 이제 본인이 평상시에 원래 감정을 좀 억압하고 살고 계셨거나 아니면 평상시에는 공감을 잘 하는데 실제 상담 장면에서는 너무 긴장하는 거야. 긴장을 하니까 감정이 잘 안 알아차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감에 대해서 물론 중요하고 잘하면 좋지만 너무 부담감을 가지시면 오히려 공감이 더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볼까요? 내 주변 사람들 중에서 공감을 못 해주거나 공감을 안 해준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지금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떠오르는 사람 있으면 여기 강의 슬라이드나 뭐 이런 데 이렇게 한번 끄적끄적 해볼까요? 누구? 뭐 엄마를 적은 사람도 많을 것 같고, 뭐 우리 언니, 우리 오빠, 친구 누구, 네, 뭐 교수님 이름을 쓴 사람도 있나요? 자, 공감을 못 해주거나 안 해준다고 여겨지는 사람, 그 사람을 떠올렸을 때 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 한번 또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이제 공감을 못 해주는 사람의 특징을 써보세요 하면 많이 나오는 얘기가 어떤 게 있느냐, 내 편을 안 들어주고 내가 서운해하는 상대방 편을 들어준다던가, 야 그건 네가 잘못했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되게 서운한 마음 들죠. 아니면 바로 조언, 나 요새 이래서 좀 힘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야 그럼 이렇게 한번 해봐,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이러면 공감받는다 라고 느끼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생각해서 해주는 얘기인 거는 알아요. 의도는 좋아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공감을 받는다 라고 느끼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감을 얘기하기 전에 일단 감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감정. 여러분은 감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자, 감정은 우리 경험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앞에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기는 했죠. 사람들은 감정을 느끼면, 물론 좋은 감정은 좋아요. 뭐 행복하고 기쁘고 뭐 즐겁고 이런 거 좋은데, 외롭고 슬프고 화나고 불안하고 이런 감정들은 느끼면 되게 불편해요. 사람들은 이런 감정은 부적절해 하면서 내 감정을 무시하고 부정하고 왜곡시키고 억압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억압해서 괜찮으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감정을 억압을 하면 이 감정을 안 느끼려고 내가 뭔가 약간 어떤 감정적인 자극에서 차단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내 내면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감정은 나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내 내면, 내 자기, 내 셀프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주는데, 감정을 무시하면 그 메시지를 무시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면의 내적 경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그럼 성장을 하거나 나를 수용하거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거는 뭐 좀 전에 내면의 목소리에 대한 예시는 아닐 수 있지만 감정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를 들면 부모님 중에 한 분, 뭐 예를 들어 아빠가 나를 많이 혼내고 때리고 막말하고 이렇게 오랜 시간 나를 이렇게 키워왔는데, 그러면 당연히 싫고 화가 날 것 같지만 막상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아빠에게 싫거나 화나는 감정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만큼 감정이, 분노가 억압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감정을 억압을 하려면 이 분노를 억압하는데 이 분노가 사라지진 않거든요. 어디론가는 가야 돼. 어디로 가요? 분노가? 밖으로 못 나가. 밖으로 나가면 아빠한테 혼날까봐 무서워. 어디로 가요? 나한테 가는 거예요. 그럼 분노가 나한테 가면 어떻게 돼요? 나를 해치는 행동을 해요. 기분이 다운되면 막 술을 많이 마시거나 폭식을 한다거나 흡연을 한다거나 자해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 분노는 사실 누구한테 가야 돼? 나를 괴롭힌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그게 못하니까 나를 괴롭혀. 그리고 그 억압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를 아예 축 가라앉혀야 돼. 그래야 이 분노를 안 느낄 수 있어. 그러기 위해서 우울해지죠. 우울하고 무력감이 들고 나를 해치는 행동을 하고, 이게 우울증이에요.
우리는 우리 감정을 무시하고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으로 돌아와서 스스로가 자신의 감정을 느끼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느끼면 힘들잖아요, 교수님. 할 수 있는데 조절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배워야 돼요. 물론 이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 감정에 대응하는 방법은 사실은 어렸을 때 양육 환경에서 저절로 이제 습득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부모님 중에 감정을 잘 조절하고 대응하는 분이 거의 잘 없어요. 그러니까 대대로 잘 못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배울 곳이 없어. 배울 곳이 없으니까 억압하거나 부인하거나 뭐 신체화로 나타나거나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모님에게 못 배웠다고 해서 뭐 어떻게 그냥 뭐 모르는 채로 살 거 아니잖아요. 감정을 조절하거나 대응하는 것도 충분히 배우고 연습을 통해서 잘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상담에서도 감정이 중요한데 이 초보 상담자들은 내담자들이 힘든 점이나 어려운 점을 얘기하면 그 솔루션부터 막 주려고 해요. 왜냐?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근데 솔루션부터 주면 상당히 별로 효과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내담자가 오히려 솔루션 주는 것보다 내담자가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탁 느끼잖아요. 그럼 알아서 갈 길을 찾아가요. 오히려 반대로 솔루션 주지 않아도. 그래서 아까 그 아빠의 사례를 얘기했는데 아빠에 대해서 억압된 분노를 잘 느끼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 내담자들이 이 분노에 알아서 스스로 대처를 합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감정을 다루는 게 그런 의미에서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담자를 이해하도록 도와줄 수 있고 궁금하신 분들은 교재에 바르다 사례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감정이라는 건 한 번에 하나의 감정만 느껴지진 않죠.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마음도 들고 저런 마음도 들고 우리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낄 수 있잖아요. 똑같은 상황에서 긍정적인 감정도 느낄 수 있고 부정적인 감정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감정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상담에서 꼭 잘 다뤄져야 된다는 거, 그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경험하는 정서들이 뭐냐? 이 정서라는 단어는 사실 감정이랑 거의 비슷한 단어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감정보다는 조금 더 그 포괄하는 게 넓은 게 정서예요. 일단은 뭐 감정이랑 여러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감정 욕구 목록을 파일로 드릴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여기 뒤에 슬라이드를 보시면 앞에 이제 긍정적인 감정 쭉 목록이 있고요. 뒤에는 부정적인 감정의 목록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드린 파일을 보시거나 아니면 요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찾아보시면 돼요. 자, 일단 요 그림부터 보면 이 여자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 이 남자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 약간 분노인 것 같죠? 분노, 화가 난 것 같아요. 이 둘은, 이 커플, 아름다운 커플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 설레이고, 즐겁고, 기쁘고,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이 여자는 어떤 감정을 느낄까? 화가 나는 걸 수도 있고, 억울한 걸 수도 있고, 분한, 이런 감정일 수도 있고요. 이 여자분, 바닷가 앞에 있는 여자분은 어떨까요? 막 기분이 즐겁고 흥분되고 들뜨고 아니면 편안하고 여러 가지 감정들. 이쪽 왼쪽 이 학생은 시험을 보고 난 직후에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건데 어떤 감정이냐? 좌절감, 좌절스러운, 내가 그것도 모르다니 이런. 여기 여학생도 좌절감 아니면 불안, 이런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감정을 안 느낄 수도 없고요. 피할래야 피할 수도 없고요. 하루에도 수많은 감정들이 나를 스쳐갑니다.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기계처럼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을 잘 지켜보고 잘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고 해야 될까요?
세상에 이렇게 많은 감정 표현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기랑 여기 보면. 그래서 상담을 잘 하려면 이 단어들을 조금은 원활하게 잘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익숙해야 돼요. 내 입에 좀 붙어야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쓸 수 있는데, 내담자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상담자가 여기 있는 얘기들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익숙하고 편안하니까 진짜 기뻤겠어요. 와, 진짜 행복했겠다. 진짜 즐거웠겠다. 이런 말 하는 게 어렵진 않은데, 이 부정적인 감정을 단어를 이제 활용하는 데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건 초심 상담자의 경우에는 10개 정도의 부정적 단어, 자주 쓰이는 부정적 단어를 기억하고 있다가, 왜냐면 여기 진짜 많죠. 몇십 개가 있잖아요. 이 몇십 개를 다 쓸 필요도 없고 외우기도 힘드니 뭐 한 5개에서 10개 주로. 근데 저도 10개까지도 안 쓰는 것 같아요. 거의 뭐 5-6개 정도에서 상담할 때 충분히 그 단어를 쓸 수 있거든요. 상담에서 주로 제가 많이 쓰는 단어는 슬프다, 외롭다, 서운했겠다, 속상했겠다, 공허했겠다, 공허하겠다, 화가 났겠다, 충격이었겠다. 한 요 정도? 요 정도를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가끔 비참했겠다 이런 것도 쓰는데, 저 이제 주로 많이 쓰이는 거가 이제 익숙해지면 상담을 훨씬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감정 단어들이 좀 익숙해지고, 감정이 나쁜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 상담 효과를 높여주는 거다. 그럼 이제 감정을 좀 활용해서 상담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감정을 활용하려면 공감이 먼저 돼야 돼요. 공감이 돼야 감정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공감은 남의 생각이나 의견, 감정 등에 대해서 나도 그래 라고 느껴지는 게 공감이에요. 감정이입일 수도 있고, 누군가랑 같은 입장일 수도 있고, 또는 같은 입장이 아니어도 그 사람이 느끼고 생각하는 거를 내가 알 것 같은 그런 걸 이제 공감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공감이라는 거는 내가 그 사람의 옷을 입고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의 상황에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그 사람의 상황이라면 이러이러하겠구나가 느껴지는 게 공감이에요. 이 공감이 먼저 되어야 그걸 상담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 내담자라면 어떤 마음이 들지가 안 느껴지면 이걸 활용할 수가 없어요. 우선은 공감부터가 되어야 한다. 남자가 여자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빠한테 문자가 왔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셨대. 여자가 놀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할 것인가? 여러분 뭐라고 할 거예요? 아빠한테 문자 왔는데 할머니 돌아가셨대. 여러분 뭐라고 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그리고 먼저 그걸 쓴 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게 공감이었나 아니었나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상담에서 공감이란 상담적인 의미의 공감. 자, 우리는 누구나 공감도 받고 싶어 하고 이해도 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공감은 감정, 느낌, 정서에 대한 것, 그러니까 감정에 대한 것을 같이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공감이면, 이해는 머리로 해주는 거예요. 나 네가 충분히 이해돼.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머리로 이해하는데, 이 머리로 이해하는 것도 감정만 생각만, 인지만 이해해 주는 게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도 이해를 해주는 거죠. 근데 정서적인 부분도 같이 여기서 막 느껴지기보다는 머리로 좀 이해하는 거. 그게 이제 공감과 이해의 차이예요. 이런 말을 많이 쓸 수 있어요. 잘 이해되지는 않는데 공감은 돼.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공감은 안 돼. 그러니까 이해랑 공감은 비슷한 듯 하지만 좀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일단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상담에서의 공감인데, 지각된 공감은
이제 상담자가 내담자의 이야기를 듣고 알아차려지는 거예요. 저 내담자라면 이런 마음이 들 것처럼 느껴지네. 이제 스스로 지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아, 누구씨 얘기 들으니까 누구씨가 정말 슬펐을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이 표현이 내담자의 마음과 잘 맞아 떨어지면 내담자에게 그 공감이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각된 공감, 표현된 공감, 전달된 공감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공감이 왜 치료적일까 봅시다. 공감은 치료적 효과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공감은 고립감을 용해시켜요. 여러분 힘들 때 어떤 걸 생각해봐요. 이 세상에서 나만 막 힘든 것 같고 지금 너무 괴롭고 아무도 내 말 몰라주는 것 같고 막 외롭고 이렇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와, 너 진짜 지금 속상하겠다. 힘들겠다. 이 말 한마디면 고립되고 외로운 마음이 싹 풀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공감받는 사람은 자신이 한 사람으로서 수용받고 돌봄받고 가치 있다고 느낀다. 그러니까 공감을 해주면 내 마음을 저 사람이 알아주네. 저 사람은 나를 수용해주네. 내가 힘들 때 나를 케어해주네. 나는 저 사람에게 가치 있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을 먹게 돼요. 이런 마음은 엄청 한 인간에게 정말 소중한 경험이거든요. 이 경험이 쌓이면 자존감도 막 올라가요. 그래서 공감을 해줌으로써 이런 경험을 시켜줄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민감한 공감적 이해는 비판단적인 특질을 지닌다. 공감받는 사람은 이를 지각하고 자기 수용 가능성이 점점 증대된다. 이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힘들다 얘기를 했을 때 T인 사람 T 스타일 T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F랑 T를 나눴을 때 T 스타일은 일단 평가 분석을 합니다. 야, 그거는 그래도 네가 좀 잘못한 것 같고 이거는 좀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이제 평가 분석을 하는데 이게 별로 따뜻하게 오진 않아요. 뭐 나를 위해주는 게 고맙긴 하지만 막 따뜻하진 않아요. 근데 그냥 그런 거 없이 와, 너 지금 되게 스트레스 받겠다. 힘들겠다. 이렇게 딱 얘기해주면 그냥 내가 잘못했든 잘했든 힘든 걸 알아주니까 그냥 나라는 내가 뭘 잘못했나? 이게 아니라 내가 뭔가 수용받는 것 같은 내가 잘하든 잘못하든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수용받는 그런 게 생기면서 나 스스로도 나 자신을 더 수용을 잘하게 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공감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감정 반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